자, 오늘의 테마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어요. 현실인식.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야 또는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람직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애티튜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 사실 충분히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지?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현실인식, 바람직한 자세.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제 생각할게.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질적 풍요를 뜻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아주 좋은 굉장히 바람직한 이상적인 마음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 복을 받아야 공부가 굉장히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다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꾼다. 자세가 뭐냐? 자세, attitude가 뭐냐? attitude는 point of view. 자, point of view는 관점이죠.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요. 사물은 변할 수 없으나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실제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식,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이 달라지면 실제로는요. 그 사물이 달라지는 것과 다름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혹 그래요. 마치 흔해 빠진 예 중에 하나가 원효대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 이렇게 달고 정말 맛있을 줄 몰랐다라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인식의 변화고 자세의 변화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자세의 변화입니다. 지금 놓여진 현실을 막 부정하고 막 그 불만을 갖고 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길을 찾겠다. 나는 더 노력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자세를 바꾸기만 하면 이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건 애티튜드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이제 진짜 한번 또 이 후반전에 가장 필요한 마인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음이 실제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마음. 내 마음이 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대학 가면 심리학이라든가 정신과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철학도 되겠고 뭐도 되겠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실제 영향을 주는 사례들을 여러분이 찾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첫 느낌이 어떠냐면 에이, 다 그 뭐 뻔한 얘기죠.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뭐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되는 거 못 봤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거림이 있다거나. 여러분 이런 얘기 딱 볼 때 그래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뭐 자기발전 이런 책에 보면 많이 그런 좋은 얘기 많이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씨알도 안 먹혀요. 이것이 여러분의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지금 굳어 있는 거고 여러분이 마음이 닫혀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가능성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현재 애티튜드가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이죠. 걔네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할 얘기의 가장 중요한 테마 하나를 절대로 못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여러분이 선생님 얘기들 한번 해봐. 지금 자, 여러분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한번 할 수 있어. 거기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허리 숙이는 거 있잖아. 이게 똑바로 서서 손바닥이 이 땅에 닿는 거 있잖아. 그치? 그대로 숙이는 거. 다리 펴고 그대로 숙였을 때 어디까지 닿는지 한번 해봐. 처음에. 해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몸이 좀 굳어 있으면은 바닥이 손바닥에 닿는, 이 땅바닥에 닿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 그지? 그 할 때까지 해봐.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막 비명 나오고 그럴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똑바로 서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뭘 그리냐면은 눈을 감고 내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손바닥이 바닥에 완전히 땅바닥에 닿는 그 상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림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시 숙여보십시오. 처음 했을 때보다 굉장히 유연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어떤 친구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럴 수가. 왜냐면 바닥이 손바닥이 훅 닿거든요. 그 후에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상상한 대로 몸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면 실제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는데 몸은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상상한 것과 실제 사실을 구별 못하는 게 뇌의 특징이에요. 공부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잘 안 되다가 상상한 후에 하면 잘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숙이면요. 세 번째로 숙이게 되면 처음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상상의 힘이 일회성에 그친다 또는 단발성이다. 그것들을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3번, 4번, 5번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연성을 갖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어? 훈련과 연습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이 모든 것들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practice가 perfect를 만든다 이거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지금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뭐든지 달라진다는 그 생각과 연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몸 숙이는 연습만 하자는 게 아니라 유연성만 기르자는 게 몸의 유연성만 기르자는 것이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한테 필요한 부분을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건데 애티튜드의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얘를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후반전에 필요한 애티튜드를 선생님이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얘입니다. 감사. 이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한테 지금 들어야 돼요. 감사는요, 뭔가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I'm very appreciate, I thank you 하다는 거. 근데 무엇에 관해서 thank가 아주 그런 마음을 갖느냐. 이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래요. 사람들도 그렇고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사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칭찬을 듣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뭘요, 아이 별 말씀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가 더 나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주변에서 뭔가 어떤 찬사를 받았을 때 표현이 그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찬사가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뭔가 물질적인 막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근데 감사할 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감사가 왜 필요하냐? 감사가 도대체 뭔데요? 하면 뭐가 좋은데요야. 결정적으로 말해서 감사는 분명히 뭐라고? 선택이야, 선택.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그만이야. 감사는 내가 감사하겠어라고 마음을 정하면 감사가 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감사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 이거예요. 뇌파가 베타, 세타, 감마, 알파가 있는데 알파가 짱이야. 그 중에 짱 중에 짱이야. 4가지 뇌파 중에서 가장 집중력이 높은 상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냐 그러면 이제 막 돌을 닦거나 막 이렇게 훈련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명상의 상태, 막 이렇게 이런 고도의 집중 상태가 알파파거든. 근데 신기하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쫙 올라올 때 뇌파가 알파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으로 공부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뭐냐면 집중력이 기량 높아지는데 이게 거저먹기 아니냐, 그지? 사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뭐냐면, 야, 지금부터 명상을 하고 막 돌을 닦고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만들어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전 그런 거 안 해봤는데요. 못하지. 근데 감사해라 그랬더니 감사는 예전에 해봤어요. 그냥 누구한테,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제가 그냥 뭐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이런 느낌을 가져봤다면 그걸 그대로 살리라 이거지. 육평을 볼 수 있는 상황, 지금 입시를 공부할 수 있는 상황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뭔가 힘든 일이 나한테 주어졌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거, 어쨌든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 이게 뇌파가 달라지는 순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냐고 말파파를 만들어. 공부를 그냥 할 거야?
알파파를 만들어서 집중력 높여서 해야지. 그래야 낮에 멀쩡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밤에 잠 줄여가지고 억지로 힘들게 하려고 하니까 뇌파는 알파파가 안 나오는 거야. 낮에 멍 때리고 밤에 그렇게 잠 안 자고 하면은 이거 기분이 좋디? 집중이 잘 되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에? 감사의 패키지 마인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로 들면 따라오는 다른 감정적인 것들, 다른 패키지 마인드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 이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호프. 기대하는 것.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흥미로워져요.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가 싹 트고 나면 흥미가 호기심이 그냥 잔뜩 생기고 다 만족스러운 거죠. 밥을 먹을 때 부모님께 감사하다 식탁에 놓여진 것에 감사합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막 그냥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막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그러잖아. 근데 짜증, 불평, 불만이 막 쏟아지는 상태에서는 감사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땐 뇌파도 달라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마음에 감마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스트레스 만땅 받게 되고 그 상태에서 억지로 유지하니까 막 사람 미칠 것 같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막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자존감을 다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남한테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느끼면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인 자존감을 상승시킨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이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아주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인식할수록 꿈이 커지는 거거든. 그게 패키지야. 자존감과 꿈은 한 패키지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지금 6평 보고 시험 잘 나왔다고 막 이제 어깨 으쓱해가지고 난 천재!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 이거야.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거지. 진짜 감사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냥 대충 막 자기를 속여가지고 야 감사하자. 그래 감사하지 뭐. 이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는 진심 어린 감사가 딱 떠오르면 그 마인드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을 슬기롭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하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감사의 마음을 찾아. 오케이? 두 번째 마인드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함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마인드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흔히 겸손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선입견으로다가요. 조금 이제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굴욕적인 모습 내지는 겸손은 나하고는 좀 취향이 안 맞아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꼭 겸손할 필요까지 있을까? 자신감 있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다면 이 겸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겸손의 자세는 감사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감정적인 이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 여러분이 만약에 6평을 끝난 이후에 뭔가 아주 우울하거나 좌절감이 들었을 때 이제 막 끝이 났나? 이게 이렇게 가지고 되겠나 싶은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것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희망을 보게 만드는 건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 겸손의 마인드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지금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나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큰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저의 목표는 이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이 첫 번째 마인드와 비슷한데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껴서 좌절감으로 그걸 바로 이어가지 않는 거. 왜냐면 거기서 전 이 정도면 견딜만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겸손과 연결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구나 다 두려워해. 근데 두려움을 적게 만드는 거야. 얘가 나타나면서 이것과 싸운단 말이지. 더불어서 이 겸손의 마인드는 그 상황에서 바로 만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를 좀 더 세워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수그러드는 것만, 내가 지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겸손에 대한 완벽한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은 분명히 계속 정진하게 만드는 마인드입니다. 내가 아직은 부족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원대하고 그리고 멀다. 굉장히 높이 날 수 있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지금의 모습에 조금 더 겸손하게 되는 것. 그러면 이게 바로 공부할 때는 사실은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전에 입시에 성공했던 학생들의 모습 속에는 6평이 끝난 후 굉장히 성적 상승을 보였던 이제 한 학생이 목표가 달라지면서 겸손 모드를 찾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만큼만 돼도 아주 만족할 정도였는데 그 상태에서 자신의 꿈이 달라지고 큰 꿈을 갖게 되는 순간 현재 상태에서 겸손을 취하더니 더 노력하게 됐고 9평대도 올랐고 그 이후 수능까지 오르면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입시가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무슨 정신에 재수를 해서 성적이 나온 건데 서울대 의료학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정신에 공부를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만큼 몰입해서 공부한 것 같다. 그런데 또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에 자신을 이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그 친구는 수업 시간이나 공부할 때는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keep going, 그 친구의 모습에서 keep going이 있었거든요. 계속 정진하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겸손과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